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이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TVN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인 뉴키즈 온 더 블럭 재출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앞선 영상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도 역시나 엄청난 분석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네이버 기사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요번 2집 신곡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의 파급력이 이 방송가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초전에 불과하죠.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2집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콘서트죠. 자, 이토록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많은 언론사에서 LA를 뒤집어놨자, 소시가 항상 난리 났다, 뒤집어놨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표현도 아닙니다. 뒤집어놨다, 난리 났다, 언론사에서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에서 말한 것처럼 임영웅님이 LA를 왜 뒤집어 놓았느냐, 안 좋게 뒤집어 놓은 게 아니겠죠. 그야말로 노래 무대로서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이번 선공개 3편 영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언론사에서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론사와 방송가에서만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송정보대. 우송정보대? 이게 뭐예요? 자, 보니까 이곳에 글로벌 실용예술학부 재학생들이 이렇게 막 대거 등장을 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서울 약수동에 위치한 실용음악 보컬 전공 학생들이 바로 이 우송정보대학 글로벌 실용예술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기사에 딱 임영웅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벨벳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뭐 국내 정상급 프로세션 연주자들과 함께 뭐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방문한 벨벳 스튜디오. 자, 이 벨벳 스튜디오가 알고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부터 가수 싸이까지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주 찾는 녹음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녹음 체험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벨벳 스튜디오라는 곳이 전 더 눈에 들어와요. 이 실용 예술학부 학생들보다 좀 미안하지만 이 벨벳 스튜디오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곳에선 2PM의 박재범, 뭐 글로벌 가수인 싸이,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자주 찾는 녹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임영웅님의 물고기 뮤직 신사옥, 그 안에도 녹음 스튜디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아마 신사옥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아마 이곳에서 임영웅님이 이 벨벳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녹음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 또는 뭐 작곡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마다 사용하는 녹음 장비들의 브랜드가 또 다르거든요. 제가 뭐 음악 전공은 아니라서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녹음 장비라는 것도 또 이 작곡가들, 프로듀서들의 취향에 따라서 음색과 녹음되는 이 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스피커만 해도 이 나오는 음색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 녹음되는 이 장비들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외부에서 작업할 때는 이 서초동에 위치한 벨벳 스튜디오가 정말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곳에 임영웅님도 방문을 하여 녹음을 했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녹음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서지 않았겠냐? 라는 예측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언론사에서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발표, 많은 분들이 가슴 뛰어하며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지방러가 뭐냐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지방러라고 하거든요. 자, 상상할 수 있으려면 일자리, 교통, 인프라 등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 전략, 인구 전략, 이런 포럼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게 여기서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보니까 어머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모판 작업을 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집으로 뛰어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 보면 옛날엔 매일 잔치가 있었다. 근데 요즘엔 장례식밖에 없다. 인구의 이 유입 같은 것이 비수도권 지역에는 어렵다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특한 게 지금 보니까는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모판 작업을 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집으로 뛰어갔다. 뭔가 일이 터져서 뛰어가셨던 거겠죠? 근데 독특한 건 이런 기사 내용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는 분들이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미 중장년층,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이 고령화 인구 사회가 만연하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사회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마저도 한국에서만큼은 임영웅 가수를 이길 수 없는데 이제 이게 글로벌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노래를 중장년층 세대들이 많이 듣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길 수 없고 해외 무대조차 임영웅님의 아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기사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소씨는 뇌피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지민, 임영웅, 세븐틴 등 KM 차트 5월 차트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라는 의미의 KM 차트죠. 자, 이 KM 차트에서 드디어 5월달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매우 놀랍습니다. 특히 KM 차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클 차트와 더불어서 정말 공신력 있고 외압에 의해서 성적이 분류되지 않는 그런 공신력 있는 차트로서 유명한데, 자, 이 KM 차트에 임영웅님이 K뮤직 아티스트 1위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2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임영웅님이 댄스를 불렀던 애프터라이크 노래의 주인공인 걸그룹 아이브가 이름을 올렸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영웅님이 K뮤직 한국 음악 아티스트 전체 차트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방탄소년단, 3위에는 최근 컴백해서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걸그룹 아이브. 자, 이런 영향력을 임영웅님이 업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번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쾌거 소식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돼버리면요, 와, 그 결과가 저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네,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뭐 비단 저와 같은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최초로 음악감독님, 국내 드라마 음악감독 중에 뭐 지존이라는 거는 땅 위에서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죠. 자, 음악감독 내에서도 특히 드라마 음악감독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최초로 음악감독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됐는데 첫 번째 줄부터 이 감독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최초로 음악감독은 국내 드라마 음악계의 지존이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OST로 더욱 큰 화제를 모은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를 비롯하여 뭐 추노, 메리는 외박 중 뭐 등등등 숱한 인기 드라마 OST는 모두 최초로 감독의 손에서 나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노라는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장혁 씨가 주연을 했죠. 이 드라마도 그렇게 유명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OST가 결국 이 최초로 감독님을 상징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 OST 업계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정한 영향력 아닐까요? 그러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집 앨범에 이미 OST 곡으로 선점이 되어 있거나 선점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중에 분명히 한 곡 이상은 이렇게 음악 감독님들을 통하여 또는 임영웅님의 제작곡이 되었든 OST 곡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들은요, OST 곡으로 선정이 돼도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아예 견인을 해버리죠. 이러니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임영웅님과 함께 하는 기업 중에 CJ ENM, 이 CJ ENM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CJ ENM 산하의 방송 채널인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요번 6월 달력을 보면 6월 5일날 신곡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6월 3일날 바로 요번 주죠? 토요일날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통해서 2집 신곡 뮤직비디오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제가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6월 5일날 임영웅님의 이 2집 신곡이 정식 음원 등록이 되면요. 수일 사이로 최소 6월 5일날 발표한 이 주 안에는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전체 스케줄링이 된 일정표가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제가 누구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드렸습니까? 바로 CJ ENM이죠. 임영웅님의 1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도 CJ ENM이 주관을 했고 국내에서 지금 큰 규모의 콘서트 단위는 전부 다 CJ EN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규모도 크죠. 콘서트계를 꽉 잡고 있기도 하죠. 임영웅님과 1집 정규 앨범 때에 인연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2집 앨범도 CJ ENM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콘서트를 책임질 CJ ENM이 제가 최근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CJ ENM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제가 CJ ENM의 막 500억 단위의 적자 설명을 드렸을 때 혹시 임영웅님에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그만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CJ라는 그룹이 워낙 삼성 계열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그룹 자체가 잘못된 일은 거의 없지만 대신 사업 규모, 인구 구조가 수축이 되고 나아가서는 인구 구조가 아니죠. 인사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진행이 됐고 CJ ENM의 여러 사업 분야가
축소가 될 거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이 모든 힘겨운 상황을 임영웅님의 한 명의 파워만으로 극복하고도 남을 거다. 제가 뭐 요런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CJ ENM은 벌써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면 CJ ENM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SK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TV 광고가 부진하고 TV인 가입자가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J ENM에 투자하고 있는 SK증권 입장에서는요. 사실 CJ ENM의 핵심 사업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오리지널 컨텐츠 확대에 따라 TV인 가입자가 증가가 되고 또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상승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CJ ENM이 전폭적으로 밀는 영화 드라마 사업부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CJ ENM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와 콘서트 그리고 CJ와 함께 공동 제작이 된 임영웅님의 영화와 같은 또 다른 컨텐츠가 티빙을 통해서건 아니면 또 CGV를 통해서건 영화화가 될지 VOD 출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CJ 입장에서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1집 앨범 발매 이후에 콘서트, 티빙, VOD 각종 부가 수익을 따져봤을 때 CJ ENM이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500억 규모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다음 기사를 보면요.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경제사에서도 CJ그룹, 먹구름이 하반기에는 거치려나 여전히 실적 악화와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지금 CJ, CGV 같은 경우도 영화 산업이 막 마이너스 4.72% 주가 하락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CJ 계열사에게 많은 기업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반기에 반등하지 않겠냐. 근데 이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2집 앨범 발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CJ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K-컨텐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CJ ENM이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오전 8시에 올라온 기사예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달 K-콘 재팬이 열렸죠. 제가 이 기사를 이미 설명을 가장 빠르게 드렸습니다. 12만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2012년 K-콘서트를 처음 개최한 이후 역대급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현장을 찾은 일본 관객은 낮에는 라면 등 한국 제품도 체험하고 저녁에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한국 문화에 흠뻑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ENM에서 엄청나게 예전부터 거의 10년 이상 된 이 K-콘 컨텐츠 자체가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12만 3천 명, 2012년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들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최근 임영웅님의 이 I'm Hero The Final 영화 개봉에서 타계 경쟁했던 영화가 뭐였죠? 바로 일본의 재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화가 다시 Y2K가 유행을 하면서 지금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 때 있었던 감성들이 트렌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현지에서는 또 반대로 한국의 K-컨텐츠, K-컬처,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핫하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입장이 오히려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임영웅 님이 예전 마마뮤직 어워즈,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이 멜론 뮤직 어워즈 등 일본 무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일본에서 임영웅 님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죠. 일본 현지에서 안 그래도 K-팝 문화가 굉장히 막강한데 글쎄요. 임영웅 님의 이 K-팝 파워가 지금 서양권부터 시작해서 일본 현지에서 임영웅 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일본의 콘서트 돔 천장을 뚫어버렸죠. 무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때 일본 현지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CJ ENM에서 운영하는 이 K 컨텐츠, 특히 K콘, 일본에서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다는 겁니다. 자, K콘을 주관하는 기업은 CJ ENM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라는 CJ 그룹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 CJ ENM이 K 컨텐츠 최전선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마마 어워즈 그리고 이른바 K 컨벤션 사업, 즉 국내 최초 K-팝 공연 전문 공연장이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은 약간 멈춰 있지만 그것도 건설 중이었고 나아가서는 마마 어워즈와 K콘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본 그리고 서양권의 한국 K-팝의 콘서트 문화를 쭉쭉쭉 펼쳐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음악 부문이 지난해 매출 5,850억 원을 만들어내면서 2018년 대비 5배나 넘게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몇 년이죠? 4년 만에 5배 넘게 사업 분야가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K 컨텐츠, 그 중에서도 음악 콘서트 컨텐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널리 CJ ENM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 K 컨텐츠 전파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K콘은 CJ ENM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라고 말을 해요. 특히 음악 컨텐츠, 공연은 한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바로 K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K-팝, K-푸드, K-라이프 스타일, K-패션 등 무려 259개나 되는 컨벤션 부스가 마련이 돼서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쉬웠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공연이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글로벌 무대가 K콘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웅 님이 마마 어워즈, 이것도 CJ ENM에서 주관하고 있죠. 이 마마 어워즈에서 이미 임영웅 님의 K-팝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님 역시 세계 무대 진출을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님의 2집 앨범 콘서트를 CJ ENM이 함께 해나가는데 CJ ENM의 주력 사업이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 음악 부문만큼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특히나 K콘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K콘이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마 어워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J ENM이 가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수가 바로 딱 나와 있죠? 월드 투어인 에이티즈와 전국 투어를 맡은 임영웅 님의 콘서트를 진행한 곳이 바로 CJ ENM이었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우리 눈치 빠른 수호천사님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호씨, CJ ENM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를 연말 앵콜 콘서트 형태만이 아니라 일본 콘서트도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CJ ENM의 이 콘서트는요, 지금 K콘을 비롯하여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 어워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 어워즈가 이미 일본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임영웅 님이 이미 LA 콘서트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본 무대에 임영웅 님이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2023 마마 어워즈입니다. 자,
이 K콘을 주관하는 CJ ENM에서 이 마마 어워즈 2023이 지금 도쿄돔에서 개최되는 게 아니냐. 시기와 장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3 마마 어워즈가 언제 열리느냐? 바로 11월 28일과 29일에서 열릴 예정이다라고 제가 이미 이 보도자료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6월 달에 발매를 하죠. 6월 달에 발매를 해서 콘서트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연말쯤에 CJ ENM 마마 어워즈가 도쿄돔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당장 6월 달부터 또는 7월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면 연말까지 콘서트가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올해도 작년처럼 앵콜 콘서트에서 끝을 낼 거냐? 자, CJ ENM이 이미 마마 어워즈를 또 한 번 더 일본에서 개최를 하고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했던 곳이 바로 이 CJ ENM이며 CJ ENM은 이미 일본 K콘에 끝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톱니바퀴를 딱 정의를 해봤을 때 연말쯤에 임영웅님의 일본 콘서트, LA 콘서트에 이어 임영웅님의 일본 콘서트 어떻습니까? CJ ENM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미 CJ ENM은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미 K콘을 비롯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전부 다 이 음악 컨텐츠, 콘서트 분야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CJ ENM 주관의 일본 콘서트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연달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